전 세계 증시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나, 이거는 뭐 주가 지수가 아니고 네. 그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비싼 위치에 있냐를 이제 표시한 퍼센타일입니다. 미국이 83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보다 비싼 적은 한 17%밖에 없었다. 그게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빼고는 이제 지금 제일 비싼 상태다. 글로벌 주가가. 네. 시장이 단순히 비싸져 있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쏠림인 것 같아요. 네. 파란색 선은 S&P 500의 주가 상승률의 8개 종목이 얼만큼, 빅테크들이 얼만큼 기여했냐. 계속 기여를 해왔다가 지금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지금 M7이 버텨줘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김한진 박사님 모셔봐야 되겠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이제 경제, 주식, 시장 상황, 금융 상황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미국의 조정이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간밤에도 진정을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변동성이 좀 많이 심했었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가장 큰 거는 비싸다는 거죠. 많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비싸니까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리고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왜냐하면 미래 실적을 땡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좀 성장성에 의심이 가면 주가가 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은 상반기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선전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조금 빅테크 쪽에서 조금 더 주가가 더 비싸진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을 지금 좀 테스트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많이 올랐다. 네.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가이던스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네. 요구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네.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좀 뜯어보면서 뭔가 좀 의심스러우면 가차없이 네. 주가가 좀 내려버리는, 근데 큰 폭으로 또 내리는 네.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AI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좀 시장에서는 좀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MIT의 뭐 데런 애시모르룩, 성함이 조금 어렵네요. 까다로운데 네.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좀 지금은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AI를 이제 구동 가능하게 하는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고, 나머지 이제 이번에 이제 주가 폭락에 조금 주역이 됐던 구글이랄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네이블러 조금 응용하는 네. 사용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지금 예전에 뭐 17세기에 이렇게 대항해 시대처럼 AI가 이제 조금 식민지를 뭐 이렇게 선점하듯이 그 당시에 열강들이 지금 기업들은 무조건 영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AI라는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수익 불문, 수익은 됐어 둘째치고 일단은 투자해서 영역을 여기서 뺏기면 여기서 초기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과잉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잉 투자의 효과에 비해서 조금 효과, 그게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효과는 이제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라는 게 이번에 구글 실적에서 나왔고, MIT의 데런 교수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나 이제 좀 AI에 대해서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I를 활용하면 당장 뭐 생산성도 개선되고 기업들은 그 활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10년간 AI가 적용되면서 성장률을 고작 한 0.9% 정도밖에 조금 푸시 못하고 생산성도 한 0.5%포인트만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는 이게 지금 생산성, 또 기업의 성장성, 또 전체적인 매크로 성장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좀 길고 험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균형 있게 봐야죠. 네. 네. AI 관련돼서는 뭐 이런 비유도 있었잖아요. 사실 뭐 새벽 4시였나요? 그때 끝나는 파티에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지금은 아직 초반밖에 오지 않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뭐 이런 비유도 사실 있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기업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좀 점검을 받고 시장에서 의심도 받고 뭐 이런 환경이겠네요. 그럼요. 네. 이제 4차 산업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AI 이제 얼만큼 지경이 넓혀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성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분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성장성을 꿈에 기울기를 많이 반영한 상태에서 당장 이익을 까보니 이게 요거야.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 투자에 약간 비해 불안한 이익이.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의 가장 큰 원인 2가지 많이 올랐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 좀 더 섬세한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얼마나 비싸져 있나 밸류잖아요. 네. 요걸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8년에서 2024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밸류 지금 차트를 좋은 자료를 갖고 와주셨는데 네. 요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20여 년간 이렇게 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나 이거는 뭐 주가 지수가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에서 그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비싼 위치에 있냐를 이제 표시한 퍼센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90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요. 미국은 83, 뭐 유로존은 74.7인데 이 정도는 미국이 83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보다 비싼 적은 한 17%밖에 없었다. 이 기간에 전체적인 주가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95다 그러면은 5%밖에는 이제 더 비싼 적은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 네. 90%니까 10% 정도밖에 이제 지금 시세랑 비교했을 때 더 비싼 적은 없었다라는 건데 뭐 그게 닷컴 버블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빼면 빼고는 이제 지금 제일 비싼 상태다 글로벌 주가가.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뭐 지금 뭐 이렇게 장이 좋은데 나는 그동안 그렇게 뭐 투자해서 뭐 벌질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이렇게 이미 비싸져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단순히 비싸져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쏠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소형주들 올라가고, 간밤에도 러셀만 올랐고, 네, 네. 빅테크들은 또 빠지면서 그 전에도 이제 금융주, 필수 소비재, 네. 또 제약 바이오, 미국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좀 안정 성장주니까요. 그리고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어제도 뭐 전체 섹터가 빠지는데 그저께죠. 미국의 전체 섹터가 빠진 가운데서도 유틸리티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쏠림에 대한 역작용이 좀 긍정적인 반대에 어쨌든 조금 돌파구를 찾는 듯한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고요. 에잇으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했네요. 아데니 리서치에서 제가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인용한 건데요. 파란색 선은 그 S&P 500의 주가 상승률에 8개 종목이 얼만큼, 빅테크들이 얼만큼 기여했냐라는 건데요. 지금 계속 기여를 해왔다가 지금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기여도가. 그 얘기는 지금 비싸져 있다는 거죠. 네. 비싸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지금 M7이 버텨줘야 됩니다. 네.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뭐 조금 버텨주고 나머지 이제 순환매가 돌든지 말든지 이래야 이제 시장이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 투심의 이탈이 없이 이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M7의 이제 그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네. 전체 S&P 500에서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죠. 지금 30% 정도니까 이게 전체적인 지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출렁거리면 전체 지수, 시장이 물론이죠. 예.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며칠이 이제 그렇고요. M8 종목은 뭐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네. 이렇게 8개 종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M8에 그러면 퍼는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도 네, 한번 근데 보면 좋을 것 펄을 같습니다. 보면 네. 저는 이제 주가가 네. 여기서 본격적인 약세장이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퍼가 이 정도에 와 있으면 뭐 조금 이거는 이제 약세장으로 또 언제든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PR이 지금 31배인데 높죠. 높은데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게 굉장히 눌려 있어요, PR이.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익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AI 이 종목들이 굉장히 장시간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럼요. 상승했던 큰 이유잖아요. 그럼요. 이익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올해 S&P 500 전체의 EPS 증가율이 뭐 지금 한 10% 정도 컨센이 형성돼 있고 내년도에는 한 14% 정도 올해보다 이렇게 뭐 맞든 틀리든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렇게 돼 있고 이번 EQ 실적도 지금 아직 뭐 한 3분의 1밖에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예상치를 거의 한 80%의 기업들은 조금 다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예상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8은 아니지만 테크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조금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이익으로 봐서는. 그리고 뭐 어제도 매크로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제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소비는 19는 있고 뭐 고용도 19는 있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지금 코앞에 불경기,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곧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먹구름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뭐 날씨가 약간 흐린데 뭐 이런 정도죠. 해는 쨍쨍은 안 나. 그리고 약간 뭐 어두운 면도 있어. 뭐 이런 정도지. 정말 뭐 폭풍 전야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뭐 거시 환경에서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PR을 보시면 조금 높기는 하되 하지만, 기울기가 그래도 봐줄만하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해 내년 어닝이 괜찮다면 또 주식은 항상 미래이익을 가불해서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니까 이 꿈의 기울기가 높은 이런 M7이 빅테크들이 좀 이익들이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시장은 곧바로 약세장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후 좀 순환매 후 다시 또 이제 뭐 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제 전반적으로 뭐 해가 쨍쨍하고 구름이 조금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GDP가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또 높게 나왔잖아요. 2.8%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뭐 1%대 후반에서 뭐 2%요 정도였는데 2.8%가 나왔는데 어제 우리나라 역성장 또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좀 대비가 되면서 미국 경제 강하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 소비 지출과 설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2분기에 다 좋아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증시를 그래도 그 전날에 이제 조금 폭락 장세를 조금 소화하게끔 만든 물론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지금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 소비가 1분기에는 1.5% 증가했는데 2분기에는 연율 2.3%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서비스 소비가 아직까지는 강해요. 2.2%. 민간 투자도 4.4에서 8.4. 거의 민간 투자가 2배로 늘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 지출도 좀 더 늘었고 중요한 거는 민간 투자와 소비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3분기 GDP 비록 속보치기 때문에 조금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기를 이제 코앞에 두는 상태에서 3분기 GDP가 그렇게 2분기의 그러한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밑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3분기에도 한 2% 정도 찍히겠네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올해 토탈리 1분기 1.4%지만 뭐 4분기까지 한 2% 언저리에서 논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2.0 이상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 1.8%,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성장률이 1.8이기 때문에 한 2.0 찍힌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그러면 살짝 물가도 그렇게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물가는 잡히지만 조금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물가가 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러한 구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제 특히나 이제 분기 GDP가 나올 때는 이제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물가 지표도 같이 발표되거든요. 분기입니다. 분기가 3.4에서 2.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했는데 근원 PCE도 3.7에서 2.9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물가도 잡히고, 그러니까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골디락스 다시 골든패스. 그리고 올라올 수 또 있는. 한켠에서는 7월 금리 인하는 어렵겠구나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들리 전 그 존재가 당장 인하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때 지표들이 조금 흔들리는 또 모습도 보이고 주가도 맞습니다. 그렇고 하면서 설마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서 아마도 9월로 다시 좀 시장의 생각은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강합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차이, 주요국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통화정책회의가 뭐 계속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두 번째로 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제 FOMC 있지만 BOJ도 있고, 이래서 계속 지금 통화정책회의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이번 달하고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한 9월 정도까지는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엔화도 조금 회복될 것 같습니다. 강세 쪽으로.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BOJ가 통화정책회의에서 31일인데요, 7월. 금리를 조금 인상해 줘야 됩니다. 10bp 인상해 줘야 되고, 또 QT 테이퍼링. 지금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월 13조 엔씩 사다가 지금 6조 엔씩 사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사고 있는데 이 QE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는 QE 테이퍼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약에 7월 31일 다음 주 BOJ에서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에라는 신경질적으로 폭등할 거고요. 하락할 거고 152, 3엔대에서 다시 또 160엔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속도가 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도 좀 주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트럼프도 한마디 하고 엔화도 뭐 달러 너무 문제 있다. 엔화가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뭐 계속 정책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3조 5천억 엔씩 쏟아부었거든요. 4월부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출렁출렁 엔화가 이제 강세를 겨우겨우 지금 끌고 왔는데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죠. 7월 30일 다음 주 BOJ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아마도 시장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조금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마도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초까지는 달러는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요. 이 주요 이슈가 안 될 것 같고 엔화도 이제 150엔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강보 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번 주 시장, 미국 시장 중심으로 또 오늘 우리 시장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또 FOMC 끝나고 또 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일주일 보내볼까요? 일단 뭐 지금은 그 조금 하반기 전체 투자 전략을 조금 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쪽보다는 조금 이렇게 중 PER,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괜찮은 그런 조금 안정된 리스크가 적은 쪽에서 조금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닝에 조금 민감한 그러한 뭐 시장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인사 나누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